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봉사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의료봉사. 우리 지역에도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첫 진료를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1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수병원인데요. 지난 6월 신충식 병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고 합니다. 도민들과 함께 더 나아갈 예수병원의 미래,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후에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요즘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진료 영역에만 있다가 이제 진료 영역을 또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을 네,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파트나 또 여러 진료 지원 파트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네, 우리 예수병원 직원분들의 그런 잠재력 음. 또 능력을 알아가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만나던 그 진료 영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예수병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돼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30년 동안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네. 이제 행정가로서의 또 이제 직무를 맡게 되셨어요.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롭겠어요. 예수병원에 처음 입사할 때가 이제 94년도인 것 같습니다.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렇군요. 오직 진료 영역에만 주로 있었기 때문에 예. 행정 영역 또 이제 경영이죠. 경영 영역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또 특히 124년 동안 예수병원을 또 의지하고 계신 또 전라북도 도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책임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조언을 합니까? 어떤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병원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124년 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병원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쭉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병원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지역에 뭔가 수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참 선교지로 주셨다는 것 자체, 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 예수병원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큰 책임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저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병원장으로서 신념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정직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저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대한 판단보다는 병원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정의 우선순위를 병원의 이익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공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또 열심히 하는 분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동기유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그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인력이나 또 장비나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내야 되고 예.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합해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병원이 대부분 경영이 많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병원장으로서 한 3가지 네.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식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네. 환자 제일주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제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병원의 존재 의미가 환자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때로는 운영을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의 불편함보다는 직원들의 편의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편함을 뻔히 알면서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환자분들이 타 지역으로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부족함, 이것은 저희 의료기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병원의 운영을 할 때 이제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또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항상 환자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투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 제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네.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또 기본이기도 하잖아요. 그 네, 기본을 그렇죠. 더욱더 착실히 해나가고 또 강화하는 속에 오히려 더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예수병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진료는 환자가 예수병원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을 마주하기 전부터 네. 병원의 어떤 그 향하는 그 순간부터가 진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책상 정리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책상이 정리되어야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처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프시기 때문에 사실 많이 민감해져 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다 차를 이용해서 오신다거나 그다음에 병원이 아무래도 건물이 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동선 또 접수하는 과정 모든 과정들이 막상 이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짧은데 그 대면하기까지의 과정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진료의 저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진료는 의료진과 만나는 그 순간이겠지만 넓은 의미의 진료는 진료를 실제적으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와서 주차하고 접수하고 네. 또 대기하고 또 진료받고 검사하고 또 집에 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진료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신 예민한 분들이 그런 각 과정을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신속하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이런 부분이 저는 하나의 진료의 넓은 의미의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뭔가 환자분들이 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좀 감동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유명한 의사 한 명으로 네. 충분한 진료가 됐다, 또 만족스러운 진료가 됐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의료 수준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예. 환자분들이 충분히 그 배려하는 부분들이 병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예수병원은 또 선교병원인데 예. 예수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예수병원을 의지해서 왔는데 모든 과정들이 불편하다면 사실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예수병원이 올해 124주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제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야, 120년이 넘었어? 이렇게 오래된 병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원이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124년 전에 마티 잉골드라고 하시는 여자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셔서 흑벽 초가집에서 처음 진료를 시작을 하셨죠. 네. 첫날은 한 6명 정도 시작을 했다가 한 달이 지나가면서 100여 명,
주로 이제 부인과 질환 위주로 네. 진료를 하셨는데 예.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병원.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의 설립 초기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예수병원의 어떤 그 의료 정신도 그분의 정신을 계승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분의 기록에 보면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말 중에 예. 하나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의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저 줄 수 있는 역할을 예수병원이 잘 감당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많은 그 해외에도 의료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예. 또 선교도 가고 또 지역에도 또 의료 봉사 활동도 가고 네. 어찌 보면 그런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는 또 그러한 어떤 소명을 일반 시민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념관은 어떤 종교를 뛰어넘어서 예수병원이 설립된 어떤 그 근거의 가치 그리고 인류가 나가야 할 또는 가져야 할 어떤 소명 그런 것들을 좀 집약시켜 놓은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네. 공간인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 단독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내에 있는 목회자분들과 또 성금을 통해서 이제 후원하신 분들, 예. 그 예수병원에서는 이제 부지와 또 건축의 일부분을 지원을 했고요. 또 시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그 예수병원 내 부지에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요. 크게는 호남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과정들, 예. 그리고 다른 분야는 예수병원 내에 있는 오래된 초기 의료 선교사님들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기구들, 그런 역사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호남의 여러 문화들을 또 집합해 놓은 곳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둘레길이 같이 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건물도 보고 또 둘레길도 보면서 과거에 호남의 그런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역사도 볼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예. 사실 묘지들도 그 주변에 같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건물을 떠나서 그 지역이고 또 예수병원은 하나의 그 같이 포함된 병원 건물입니다. 예. 이렇게. 기념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정신의 시대적 흐름도 볼 수 있지만 왜 그 옛날 물건들도 이렇게 전시가 예, 되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걸 좀 볼 수 있습니까? 과거의 의료 집기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이제 의료 그 장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또 기독교 기념관으로서는 의학 박물관이 하나 있고 기독교 기념관으로서는 과거에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주일학교 연보라든지 네. 7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여러 기독교 자료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설 투자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병원의 모습도 더 많이 이렇게 증진시키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 예수병원 근처는 뭔가 공사하면서 새롭게 모습을 변모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목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뭔가 또 시설 투자를 하면서 더 좋은 또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는 공공소아재활센터가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권역재활병원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건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활학과는 1974년도에 닥터 쇼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서요한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재활병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학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재활의학과에서 참 좋은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에서 재활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자부담을 통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래서 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재활센터라는 것은 뭐 소아과와는 좀 개념이 다른 건가요? 어떤 개념의 그 센터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아과 하면은 여러 소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예. 재활이라고 하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네. 치료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도 있지만 경증 장애인 경우는 재활을 통해서 또 상당히 많이 호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선정되기까지는 사실 그 예수병원 지금까지 보여줬던 네. 지역에서의 뭐 사명, 소명 또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빛을 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은 참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병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는 한데요. 병원 수익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영역입니다. 재활학과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예. 공공 의료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담당하고 계시는 재활학과에 소속된 의료진들이 먼저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참 많은 짐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병원 내에서 네. 현재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실무자들이 좀 굉장히 바쁘게 사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할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연속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네. 예. 이 2년 연속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떤 사업인지도 한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 병원을 세운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의료 환경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요. 예. 네, 예수병원은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분들을 파견도 하고 또 캄보디아에 대한 중대형 병원 프로젝트에 선정이 된 건데요.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캄보디아 한 지역에 내시경 센터를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장비도 기증을 하고 또 의료진도 매년 가서 교육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이번에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제 크게 시작할 수는 없는데 조금씩 이제 그 캄보디아 지역에 방문하면서 예. 저희 7월 말에도 다녀왔었거든요. 캄보디아를 다녀오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이제 취지 자체가 이 외국의 선진 의료를 배우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그 의료를 전파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도 선진 의료를 그 캄보디아에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랑을 또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베푸는 때문에 행위로.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받고 저희로서 끝난다면은 그 이 의료에 네. 어떻게 보면 전수 받은 부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을 좀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가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실제로 캄보디아의 상황이라든지 의료 상황이 물론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드리러 간 네, 거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또 생각하고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전에 2차례 교회에서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예. 이제 올해 이번에는 여러 그 기증식 버스를 이제 기증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식 검진 버스를 이제 기증하는 부분이어서 예. 그때 다녀왔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아예 병원이라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태반입니다. 네. 몸이 아프면은 아무래도 이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의료진 자체를 만난 적이 없는 부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들은 의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한국이 의료 수준으로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맞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질병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 병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저희가 받은 사랑을 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수병원이 이제 지역의 거점으로 시작해서 또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로 또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는 다양한 병원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병원이 갖는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 그냥 임상 과장으로서 그냥 진료만 할 때는 네. 예수병원은 너무 오래된 병원이야라고 하는 그런 됐어. 네, 올드하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이제 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병원의 정체성이나 우리 병원의 정말 사명이 무엇이냐를 돌아볼 때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병원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124년 전에 세운 이 병원이 124년 동안 일관되게 이 지역의 이 도민들에게 의료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그 정신이 예수병원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예수병원에 있는 많은 직원들, 의료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근무하면서 자연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이 예수병원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특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병원이 그런 병원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또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인간 신축식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과거에 그 이제 진료를 하실 때 네. 필리핀에 있는 한 청년에게 새살물 이렇게 또 선물해 줬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네. 네. 매우 궁금해요. 이제 저는 이제 정형외과다 보니까 예. 그 생명과 관련된 진료는 아닌 것 같고요. 삶의 불편함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하지가 단축돼서 기형인 분인데 사지가 짧아요. 네, 짧은 부분이죠. 근데 짧은데 그냥 짧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의 부분이 이제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데 발이 원래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고 짧은 다리가 발의 부분이 이제 위에 쪽에 달린 부분이에요. 짧으면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굉장히 목발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삶이 더 힘듭니다. 내 발이 있음으로써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요즘에는 의족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단하고 의족을 채워서 거의 보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상같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필리핀에서 저희 병원에 의뢰를 해와서 제가 수술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분들을 재활해서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환자분은 이렇게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던가요? 아무래도 그 나라에서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수술들이었는데 좀 어려운 수술이었죠. 아무래도 절단하는 수술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저한테도 보람이 있고 또 의사로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을 만나면은 의사들에게는 가장 그게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분도 많이 감사해하고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거기에서. 한 직장에서 한 공간에서 30여 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참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직원들과의 어떤 또 소통도 여러 가지 또 깨우치면서 발전해 나갔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30여 년 동안 쭉 또 의료의 길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쁘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 환자분들로부터 느끼는 기쁨을 많이는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하나의 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기도 바빴고, 예. 그리고 이제 임상 과장으로서 이제 전문의 초기죠. 예. 전문의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오면 부담이 됐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그래요. 잘 못하는데 그런 거 공부하러 다니고 네. 또 배우러 다니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서 저의 의사로서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두려움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형외과는 관절이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프긴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라든지 수술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자꾸 아픈 것을 참으면서 지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자기의 예.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거든요. 그것이 의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저분이 저런 병원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결단해서 오신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또 네. 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러 오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참 부담감도 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좀 잘 헤아리는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헤아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저에게 의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예. 그 마음의 병이 많이 있거든요. 질병이 오래되다 보면은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계속 아프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환자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은 확실히 몸이 좋아지면서 정신도 건강해지시는 걸 많이 맞아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환자분들에게 위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의사로서는 참 귀한 저한테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사 안 하셨으면 그 왜 마음 상담가 같은 어떤 직종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상담해주고 좀 그런 역할도 아주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은 상담을 하는 것도 참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고3 때 저는 수학 선생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오. 근데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 되고 싶다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이 수학 선생님 하셔서 그러신지 수학 선생님보다는 의대를 가는 게 좋겠다 권하셔서 네. 저는 의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예.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직장이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 세상의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라면 어느 역할이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임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네. 임기 동안 이런 것만큼은 내가 원장으로 있을 때 반드시 해 보이겠어라는 어떤 역점 계획 같은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예, 원장님도 갖고 계시겠죠?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 우리 직원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최고의 전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병원 오는 분들에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는
이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예수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정말 와서 신뢰하고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진료 그 과정들을 최소화하고 또 의료 수준은 최고로 높여서 정말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원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원장님들이든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네. 뭐 저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끝으로 우리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많은 도민분들께 네. 또 원장님으로서의 또 신임 원장님으로서의 포부한 말씀 마지막으로 당차게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방 병원으로서 예수병원이 많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병원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전라북도에 계시는 많은 우리 도민분들께서 수도권에 가시면서 치료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예수병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예수병원에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오늘 또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또 사람을 위한 가치 잘 실현해 주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